2024년 9월 경기도 양평군의 작은 마을. 이곳엔 70대 할머니 김순자 씨와 진돗개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진돗개의 이름은 별이었어요. 5년 전 순자 할머니가 길에서 발견해 키운 수컷 진돗개였죠. 별이는 조용하고 온순한 개였어요. 하루 종일 마당에서 쉬거나 할머니를 따라다니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별이는 매일 저녁 산책을 다녔어요. 할머니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별이는 혼자 마을 뒷산을 한 바퀴 돌곤 했죠. 그런데 9월 중순 어느 날부터 별이의 행동이 이상해졌어요. 매일 저녁 산책에서 돌아온 별이가 6시쯤 되면 산 쪽을 바라보며 짖기 시작했습니다. 왈, 왈왈. 처음엔 할머니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산에 고라니라도 있나 보다 하고요. 하지만 이틀째, 3일째에도 별이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방향을 보며 짖었습니다. 그것도 평소와 다른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별아, 왜 그러니? 뭐가 보여? 할머니가 물었지만 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머니의 옷자락을 물고 산 쪽으로 끌어당겼죠. 사흘째 되던 날, 할머니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알았어, 따라가 볼게. 내가 뭘 보고 그러는지 확인해 보자.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별이를 따라 나섰어요. 별이는 할머니가 따라오는 걸 확인하고는 천천히 앞장섰습니다. 산길을 10분쯤 올라가자 오래된 학교 건물이 나타났어요. 양평 옛초등학교, 5년 전에 폐교된 곳이었습니다. 별이의 산책 코스 중 하나였죠. 별이는 학교 정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녹슨 철문 틈을 비집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별아, 위험해. 거기 들어가면 안 돼. 할머니가 소리쳤지만 별이는 이미 안으로 들어간 뒤였죠.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철문 틈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운동장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어요. 건물 유리창은 깨져 있었고 벽엔 낙서가 가득했죠. 별이는 본관 건물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걷다가 한 교실 앞에서 멈춰 섰어요. 그리고 문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있는 거야? 할머니가 문을 밀었어요.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그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교실 안에는 개들이 있었어요. 한두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크고 작은 개들이 교실 곳곳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죠. 어떤 개는 나무 상자 안에, 어떤 개는 철제 우리에, 어떤 개는 책상 아래 묶여 있었어요. 총 몇 마리인지 한눈에 세기도 힘들었습니다. 악취가 코를 찔렀어요. 개들은 할머니를 보고도 짖지 않았습니다. 너무 지쳐 있었던 거예요. 어떤 개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고 어떤 개는 털이 뭉쳐 있었습니다. 바닥엔 배설물이 가득했고 물그릇은 모두 비어 있었죠. 교실 한쪽엔 빈 사료 봉지가 있었어요. 누군가 일주일 전까지 먹이를 줬지만 갑자기 끊긴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별이는 교실 안으로 들어가 한 마리씩 냄새를 맡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꼬리를 흔들며 그들을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서둘러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하지만 떨리는 손 때문에 번호를 누르기가 어려웠죠. 119. 119에 전화해야 해. 할머니는 가까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119입니다. 저기. 개들이 갇혀 있어요. 학교에. 옛날 학교의 개들이.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119 상담원은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할머니, 진정하세요. 동물구조는 동물보호센터로 연결해 드릴게요. 위치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할머니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상담원은 곧바로 경기도 동물보호센터와 동물구조 119에 연락했어요. 30분 후 구조팀이 도착했습니다. 5명의 구조대원, 1명의 수의사, 그리고 2대의 구조 차량이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팀장인 이준혁 씨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근데 개들이 너무 많아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구조팀은 신속히 교실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들도 할머니처럼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단 세어봐야겠어요. 그리고 상태 확인부터 해야 해요. 수의사 박민정 씨가 말했습니다. 별이는 구조팀을 교실 안으로 안내했어요. 마치 여기 봐요. 이 개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구조대원들은 한 마리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교실에서 12마리, 옆 교실에서 6마리,
복도 끝 작은 방에서 5마리가 더 나왔어요. 총 23마리였습니다. 23마리. 이건 명백한 동물 학대야. 이준혁 팀장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구조팀은 한 마리씩 조심스럽게 캐리어에 옮겼습니다. 어떤 개는 너무 무서워서 떨었고 어떤 개는 너무 약해서 걸을 수조차 없었어요. 박민정 수의사는 현장에서 간단한 검진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 상태가 심각해요. 빨리 센터로 옮겨야 해요. 구조는 2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동안 별이는 계속 교실을 오가며 구조대원들을 도왔어요. 어떤 개가 숨어 있으면 별이가 찾아내 짖어서 알려줬죠. 어떤 개가 너무 무서워하면 별이가 다가가 코를 비비며 안심시켰습니다. 이게 정말 똑똑하네요. 마치 구조견처럼 행동해요. 한 구조대원이 감탄했습니다. 마침내 23마리 모두가 구조 차량에 실렸어요. 순자 할머니는 별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별아, 잘했어. 내가 이 아이들을 구한 거야. 별이는 꼬리를 한번 흔들고는 차량을 향해 짖었어요. 마치 애들아, 이제 안전해. 걱정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구조팀은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할머니, 그리고 별이 덕분에 이 아이들을 구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별이가 한 거예요. 전 그냥 따라온 거죠. 할머니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23마리의 개들은 경기도 동물보호센터로 이송됐습니다. 센터에선 즉시 정밀 검진이 시작됐어요.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23마리 중 절반 이상이 위험한 상태였어요. 영양실조, 탈수, 피부병, 부상. 하지만 수의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살릴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박민정 수의사가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센터는 즉시 치료를 시작했어요. 링거, 약물 치료,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보살핌이 제공됐죠. 그런데 2주 후 문제가 생겼어요. 10살 노견 진돗개 노을이가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료를 줘도 간식을 줘도 고개를 돌렸어요. 수의사들도 걱정했죠. 이 아이가 버틸 수 있을까? 나이도 많고 심리적 충격이 너무 큰 것 같아요. 하지만 센터 직원 최유진 씨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진 씨는 매일 노을이 옆에 앉아 손으로 직접 밥을 먹였어요. 노을아, 조금만 먹어. 힘내야지. 처음엔 노을이가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유진 씨는 매일 같은 시간에 노을이 곁에 앉았어요. 그리고 3주째 되던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노을이가 스스로 밥그릇에 코를 대더니 조금씩 먹기 시작했어요. 노을아, 잘했어. 유진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부터 노을이는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한편 경찰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폐교에 남겨진 흔적들을 살펴보니 이 개들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방치한 것이 분명했어요. 인근 주민 증언을 통해 단서를 찾았습니다. 그 학교에 1년 전쯤부터 누가 자주 왔어요. 차로 뭔가를 실어 날랐는데 개 짖는 소리가 들렸죠. 경찰은 전 교사 A씨, 60일을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A씨는 은퇴 후 유기견을 구조한다며 20마리가 넘는 개를 키웠지만 감당이 안 되자 폐교에 몰래 버린 것으로 밝혀졌어요.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했습니다. 한편 동물보호센터는 이 사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어요. 센터 홈페이지와 SNS에 사진과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경기도 양평 폐교에서 23마리의 개가 구조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불법 감금 상태였으며 진돗개 별이가 이들을 발견해 구조팀을 안내했습니다. 현재 치료 중이며 건강 회복 후 입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게시물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하루 만에 5만 회 조회, 이틀 만에 20만 회, 사흘 만에 50만 회를 넘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어요. 별이가 정말 영웅이네요. 진돗개 자랑스러워요. 23마리 모두 건강하게 회복하길 바랍니다. 입양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 가족도 돕고 싶어요. 입양 문의가 폭주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300건이 넘는 입양 신청서가 접수됐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사건이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양평 주민들도 놀랐어요. 우리 동네에 이런 일이 있었다니. 마을 이장님은 별이에게 감사패를 전달했고 지역신문은 일면에 별이 사진을 실었습니다. 심지어 서울에서 방송국 PD들이 취재를 왔어요. 센터는 신중하게 입양 가정을 선별했습니다. 단순히 신청 순서가 아니라
각계의 특성과 가정 환경을 매칭하는 방식이었어요. 먼저 신청자와 전화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반려동물 경험, 가족 구성원, 주거 환경, 경제적 여건, 입양 동기 등을 물었죠. 그 다음 가정 방문을 통해 실제 환경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양 교육을 이수한 가정만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한 가정은 탈락했습니다. 원룸에 사는 20대 대학생이었는데 반려동물을 키울 공간과 경제적 여건이 부족했거든요. 처음엔 학생이 항의했어요. 저도 진심으로 키우고 싶은데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센터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몇 년 후 준비가 되면 꼭 다시 오세요. 그땐 환영할게요. 학생은 이해했고 대신 센터 자원봉사자로 등록했습니다. 치료비는 경기도청 지원금과 시민 모금으로 마련됐어요. 일주일 만에 5천만 원이 모였고 남은 돈은 다른 유기동물을 위해 쓰였습니다. 치료는 3개월간 계속됐습니다. 영양실조였던 개들은 체중이 서서히 늘었고 피부병이 있던 개들은 약물 치료로 회복했어요. 심리적으로도 변화가 있었어요. 처음엔 사람을 무서워하던 개들이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첫 입양이 시작됐습니다. 생후 3개월 말티즈 별림이와 5살 푸들 초코는 빠르게 새 가족을 만났어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입양은 따로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콩이와 파치 2마리 믹스 견이었어요. 이 둘은 폐교에서도 항상 붙어 다녔고 센터에서도 떨어지면 불안해했죠. 센터는 2마리를 함께 입양할 가정을 찾았습니다. 인천에 사는 50대 부부 최영수, 한미경 씨였어요. 2마리 다 키울 수 있어요. 우리 집 마당이 넓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서로를 필요로 하잖아요. 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콩이와 파치는 함께 새 가족의 품에 안겼습니다. 둘은 새 집 마당에서 처음으로 마음껏 뛰어놀았어요. 미경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얘들아, 이제 평생 함께 있을 수 있어. 두 번째 감동은 노을이 10살 노견 진돗개였어요. 노을이는 나이도 많고 밥을 거부했던 이력 때문에 입양이 어려울 거라 생각됐어요. 하지만 양평에 사는 75세 홀아버지 정기철 할아버지가 노을이를 선택했습니다. 나도 늙었어. 이게도 늙었고. 우리 같이 늙어가자.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게 낫잖아. 할아버지가 노을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노을이는 처음으로 꼬리를 크게 흔들었어요. 마치 드디어 나를 이해하는 사람을 만났구나 하는 것처럼요. 할아버지는 노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노을이에게 밥을 줬어요. 노을이는 주저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죠. 그래, 잘 먹어. 우리 오래오래 같이 살자. 하나씩, 23마리 모두가 새 가족을 만나갔습니다. 마지막 개는 구름이라는 이름의 7살 믹스 견이었습니다. 구름이는 약간 공격적인 성향이 있어서 입양이 가장 늦었죠. 하지만 동물 행동 전문가인 30대 남성 강민수 씨가 구름이를 선택했습니다. 이 아이는 공격적인 게 아니라 두려운 거예요. 제가 도와줄 수 있어요.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3개월 후 구름이는 온순한 개로 변했습니다. 민수 씨는 구름이의 변화 과정을 유튜브에 올렸고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는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놀라운 건 이 모든 과정이 단 4개월 만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동물보호센터는 입양 완료 기념 행사를 열었어요. 23개 가정 중 15개 가정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특별 게스트도 있었어요. 바로 별이와 순자 할머니였습니다. 별이야. 구조됐던 개들 중 몇 마리가 별이를 알아보고 꼬리를 흔들었어요. 별이도 반가운 듯 그들에게 다가가 코를 비볐습니다. 센터장은 별이에게 명예 구조견 인증서를 수여했어요. 별이, 내가 없었다면 이 아이들은 구조되지 못했을 거야. 넌 진짜 영웅이야.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별이는 꼬리를 흔들며 할머니 곁에 앉았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별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네. 행사 후 놀라운 소식이 하나 더 있었어요. 폐교가 된 그 학교 건물을 지역 동물보호단체가 매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별이 동물 쉼터로 리모델링하기로 했습니다. 유기동물들이 임시로 머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만드는 거였죠. 공사는 6개월간 진행됐고 2025년 봄에 완공됐습니다. 개관식 날 별이와 할머니가 다시 초대됐어요.
별아, 여기가 내가 친구들을 구한 곳이야. 이제 여기는 슬픈 곳이 아니라 희망의 장소가 됐어. 그리고 1년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3마리의 개들은 모두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콩이와 파치는 마당에서 매일 뛰어놀고 노을이는 할아버지와 함께 저녁 산책을 즐기죠. 구름이는 이제 완전히 다른 개가 됐어요. 민수 씨의 반려견 훈련 유튜브 채널에 자주 등장하며 100만 구독자를 넘었습니다. 별이는 여전히 할머니와 양평 마을에서 살고 있어요. 가끔 별이 동물 쉼터를 방문해서 새로 들어온 유기 동물들을 위로해 줍니다. 직원들은 말해요. 별이가 오면 아이들이 훨씬 빨리 안정을 찾아요. 마치 나도 너희처럼 힘들었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순자 할머니는 이제 동네에서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를 별이 할머니라고 부르죠. 할머니, 별이 덕분에 23마리 개가 모두 행복해졌어요. 누군가 말하면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별이가 한 거죠. 전 그냥 별이 말을 들어준 것뿐이에요. 오늘도 별이는 마을을 산책하고 할머니 곁을 지키고 가끔 산 쪽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다급하게 짖지 않아요. 모든 친구들이 안전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세상 어딘가에서 도움이 필요한 생명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마리의 진돗개가 시작한 작은 행동이 23개의 생명을 구했고 23개 가족에게 행복을 주었으며 하나의 쉼터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도 도울 수 있어요. 지역 동물보호센터나 www.animal.go.kr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작은 관심이 한 생명을 구합니다.